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이 사람 참 거슬립니다. 뭐 뉴스에 어떤 발언들이 소개될 때마다 계속 선을 넘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한국을 단검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무슨 청문회인가? 거기서 한반도를 항공모함에 비유를 하더니 or like a 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 between Japan and mainland China. 이번에 무슨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한국을 단검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East coast of China, what they see is there's Korea, the dagger in the heart of Asia. There's Japan, again, sort of that shield. 이런 발언을 그냥 연일 계속 해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의 발언에 문제가 뭔지 한번 짚어보자. 그냥 단순히 한국을 대중국 전쟁기지로 쓰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야씨 기분 나쁜데? 이 정도로 처리해서는 안 될 문제예요. 이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주권, 우리의 주권을 일개 군바리가 지 멋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이번에 단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1880년대 정도 되는데요. 일본 육사의 교관이었던 사람이 지금으로 치자면 독일 프로이센 출신의 야코프 메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냥한 단검이다. 이렇게 단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륙 세력이 한반도를 먼저 점령하게 되면 일본까지 점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한반도를 점령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 강제 병합까지 결국은 침략의 논리로 이 단어를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140년이 지난 지금에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자가 이 표현을 씁니다. 뭐 당시에는 일본을 겨냥한 단검이라고 표현했다면 지금은 뭐 중국을 향하고 있다. 방향이 어찌 됐건 간에 한반도를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브런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킬웹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뭐 금을 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한국과 일본, 필리핀 이 라인을 쭉 구축을 하면 대중국 전선이 펼쳐진다.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대단히 건방지죠. 대단히. 일개 군바리가 동맹국의 주권을 건드리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대중국 전선의 최전방 기지가 되겠다 말했습니까? 남중국해의 갈등에 참여하겠다. 뭐 동중국해 분쟁에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자가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국이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의 어떤 뭐 경쟁국, 패권에 대한 경쟁국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같을 수가 있나요? 중국이 우리의 제1위 교역국입니다. 수출로 치면 약 19%, 수입으로 치면 약 27%. 그러니까 1위 교역국이라는 게 그 규모가 뭐 말도 못하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안보 이익과 또 경제 이익이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한미군 사령관 따위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맹이라는 게 상호 존중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자가 뭐 팟캐스트, 그것도 공개된 팟캐스트에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게 브런슨이라는 자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미 군부, 네오콘이라고 불리우는 이 그들의 생각을 브런슨이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과연 동맹을 대하는 제대로 된 태도인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무슨 미군의 부하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한미 동맹, 동맹국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벌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전시 작전 통제권. 우리는 전시의 작전 통제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죠. 연합사령관이 미군이니까 미군이 직접 통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전작권 환수라는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얘기를 해보면 2007년 당시에요. 2012년에 환수를 합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되면서 2015년으로 연기를 하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조건부 환수라는 것을 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이 의제를 내려버립니다. 다루지도 않아요. 이 전작권이라는 게 전시에 쓰이는 거잖아요. 자, 미국에서 지금 전쟁이야 라고 선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브런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군에게 명령합니다. 자, 대중국 최전방에 니들이 서라. 이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전쟁에 휘말려야 합니까? 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어야 합니까?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무슨 한미동맹을 부정하거나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동맹을 맺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동맹이라는 것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겠어요? 대등한 관계에서의 동맹, 대등한 합의, 상호 존중, 이런 것이 진정한 동맹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죠. 고현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